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진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고된 대로 오쿠야마 요시키 감독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인 이재훈 배우님 모시고 약 1시간가량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도 받을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질문과 소감 잘 챙겨 놓으셨다가 이따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무대 위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서 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하고 있는 관이 굉장히 가로로 넓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 이렇게 좌우쪽으로 번갈아서 좀 관객분들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즐거운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장선상처럼 GV에 또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즐거운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첫 인사 말씀과 함께 한국의 관객들과 초속 5cm 만나는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쿠야마 요시키 임입니다. 今日は皆さんに予測 5cm をご覧いただけ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僕自身今年というかこの1年ぐらいで4回韓国に来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こう韓国で作られた映画とかの影響をたくさん受けてきたので、こうやって皆さんに、ご覧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光栄に嬉しく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늘 이렇게 초속 5cm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까지 합해서 지금 1년 동안에 4번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한국 영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관객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또 영화와 영화관을 정말 사랑하는 이재훈 배우님께서 오늘 초속 5cm GV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그리고 이 작품으로 GV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ばんは。私はイジェウ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와, 슈퍼플렉스에서 너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초속 5cm를 보신 게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GV 제안을 받고 사실 먼저 스크리너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영화 보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근데 스크리너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다가 어제 개봉했잖아요. 오늘 아침 조조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초속 5cm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봤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이 작품의 그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를 저는 오늘 그냥 흠뻑 느끼면서 극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감독님과 지금 먼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도 이재훈 배우님이 그 초속 5cm 오쿠야마 요시키 감독님 버전의 가장 최적화된 관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감독님께 질문 주고 싶은 것들도 다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이재훈 배우님처럼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혹은 못 보고 실사화된 작품 먼저 보신 분이 계실까요? 꽤 많으시네요. 잘하셨어요. 네. 네.
이재호 배우님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이재호 배우님께 이 작품 오늘 오전에 조조로 따끈따끈하게 보신 초속 OST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구도도 그렇고 그 질감 자체가 필름 카메라를 뭔가 찍은 것 같은 그런 감성이 되게 물씬 느껴져서 그래서 그게 너무 몽글몽글하면서도 따뜻하고 뭔가 추억에 젖게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시점이 또 과거의 또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영화를 몰입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시점을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중학생 때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로 이렇게 와지는데 그게 참 보는 어떤 톤앤 매너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를 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의 또 어렸을 때와 그리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 계속 교차하는데 다들 여기서 보셨겠지만 만날 것 같은데 결국 끝까지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판타지를 다루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실사화된 초속 5cm 미터를 봤는데 굳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도 될 것 같은 감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늘 이 영화에 크게 만족하고 굉장히 기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배우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왠지 또 극장에서 한 번 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통역사님께서 재훈 배우님 말씀 다 전달해 주셨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상 들으신 소감이? いや本当にとても嬉しいです。何よりこの作品本当にその映像だったりあと音とかも含めて映画館で見てもらうことを想定してあらゆる細かいこだわりを込めたのでイ・ジェフンさんが初めてこの作品を見るのが映画館だったっていうのは本当にすごく素敵な選択をしてくれたなと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배우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만들 때 영상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관객분들이 봐주시는 것을 상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착을 해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훈 배우님께서 처음으로 이 영화를 접하신 게 영화관이었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두 분이 대기실에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소수 제작하신 프리 프로덕션용 노트 같은 걸 또 함께 보기도 하셨는데 정말로 꼼꼼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원작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이 재미있게 나누셨던 얘기 중에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던 오콜마 유시키 감독님의 애터벤치라는 작품을 이재훈 배우님께서 영화에서 보셨고 그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무척 놀라하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오콜마 유시키 감독님은 이 초속 5cm라는 작품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고 되게 어려운 도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사와 연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その前作の「アット・ザ・ベンチ」を見てくれたプロデューサーの、玉井さん方が、この実写化の企画を僕にオファーしてくださって、そこから企画が始まりました。 네, 일단 애터벤치라는 지난번 저의 작품을 봐주신 타마이 프로듀서라는 분께서 이 영화의 실사 기획을 저에게 연출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오퍼를 해주셨습니다. もちろんこの挑戦に参加するのはすごく勇気が必要だったんですけど、僕自身が30
33歳の時にそのオファーがあって、新海さんもこのアニメーションを作ったのが33歳とか4歳の時で、当時の新海さんがどのような思いを込めて高木という人物を描い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こうリアリティを持ってこう実感として分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僕の今抱いてる思いを高木にこう重ね合わせて投影すれば、この秒速 5cm という物語が持ってる、個人的であるがゆえにすごくこう普遍的な、物語をちゃんとこう伝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参加することにしました。 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의 연출을 맡는다는 것은 도전이고 그것을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33살이었어요. 그런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 원작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던 때가 감독님이 33살, 34살이셨던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33살의 신카이 감독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는지, 타카키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나이로서 굉장히 리얼리티를 가지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타카키에게 겹치고 투영을 하면 초속 5cm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속 5cm가 원래 이야기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저의 경험을 넣으면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큰 도전을 무사하고 아름답게 마치신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영화를 보신 직후여서 잘 느끼시겠지만은 초속 5cm는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생동감이 함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관객을 되게 그 공간으로 데려가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좀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기차역에서 만날 때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역 배우들의 연기도 무척 아름다웠고, 그리고 팬들을 비롯해서 카메라 앵글들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연출이 돼 있어서 러닝타임 내내 그런 감정들을 잘 스며들도록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훈 배우님도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이 작품 통해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실 때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좀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장면과 연관해서 혹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타카키 군의 이제 중학생 때 시절에 이제 타카에? 카나에? 카나에와 이렇게 또 뭐 오토바이도 타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일상을 보내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사서 나오고 나서 이제 서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 그거 좋아하냐고. 근데 도쿄에서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되게 뭐 맛있는 것 같아. 너도 그거 좋아해? 근데 하나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마시는데, 좋아해 하는데 그 좋아해라는 표현이 난 널 좋아해 라고 너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숨기지 못하는 그 표정과 그 감정들을 그 모리나나라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그 친구처럼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탁월하게 연기를 해줘서 마치 제가 건축학개론을 위한 영화를 찍었을 때 그때 승민이가 서연이한테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좀 뚝딱거리고 어색해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 모리나라 배우가 맡은 그 카나의 역을 보면서 좀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고장나서 이제 걸어가는데 붙잡고, 근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이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카나의 감정 그 찰나에 로켓이 딱 쏴지는데 와 그게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재훈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건축학개론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맞다 승민이었지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도 일본 관객분들 좀 자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못 보셨다면 딱 초봄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보기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건축학개론 오랜만에 또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나 이거 좋아해라는 그게 어떻게 연출이 됐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森さんはその演じている時のこう感情を瞬発的にこう捕まえる身体性の高さというかこうその瞬発力が本当に優れていてで今回森さんに限らず皆さんそういう、偶発性というか、その時にこう脚本には書かれていなくても少し何かを加えたり引いたりするみたいなことを積極的にやっていて、そういったこう人が無意識にしてしまうようなことをこう計画してこういうふうに演じようって言って出てきたものじゃなくてその瞬間に、自分でもコントロールできてない何かが出たものそういう無意識を、たくさん捉えるように意識したのでカメラの周りに極力人を少なくしたり、キャストの視界の先にスタッフの人たちがあまり見えないようにできる限りリラックスして演技できるように撮影であるっていうことをいかに忘れてもらえるかっていうそういう環境づくりを、徹底しました。 네, 일단 모리나나님은요 연기를 할 때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신체성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이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모리나나님도 정말로 연기를 잘 하셨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 어떤 우발성이랄까요? 어떤 시나리오에도 써있지 않는 각본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약간 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배우분들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고 그 순간 무언가를 전혀 컨트롤하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무의식을 찍는 일에 저는 가장 많은 의식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우님들이 카메라를 많이 의식하지 않도록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연기를 하시는 배우의 시계, 그러니까 눈 안에 많은 스텝이나 아니면 많은 카메라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게 좀 눈앞에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촬영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연출법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기자로서 연기할 때 그러기를 바라는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게 여실히 배우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공기와 그리고 대사들이 있을 텐데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막 서로 겹치면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배우님들이 등장하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감정선이 되게 섬세하게 이어지는 작품인데 그런 데에는 또 이런 감독님 연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잘 작용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재훈 배우님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배우님 말씀이 끝나면 또 이제 관객분들 이야기도 이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느꼈을 때는 되게 CG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씬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자연스럽고 보는데 이질감이 없었다는 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샷을 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허투루 찍지 않는구나. 이 감독이 굉장히 그 집중해서 그리고 그 순간을 뭔가 관객들이 봤을 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에 대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이런 질감을 뭔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어떤 준비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또 그래서 톤앤 매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화면의 느낌을 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진들을 또 스태프들과 공유하는 책자를 봤었는데 살짝 봤을 때 정말 오히려 그 이상의 느낌들을 잘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탁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그 이제 성인이 제가 오리지널 각본을 보지는 않았는데 뭐 결과가 비슷하겠죠? 뭐 각색 과정에서 감독이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 같은 것들. 네네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지금 재훈 배우님 원작을 안 보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것이 또 새롭게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네, 감독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原作に登場してない人物もいたりはして割と、原作が60分でこれが120分なので、比較的変わってる部分は、多々あるんですけどそのポイントとしてはこの物語は高木がいろんな人との出会いや別れを通してこう世界の豊かさみたいなものとかに、出会い直すその気づき直すっていう、つまり子供の頃は、どこまでも行けるように思えてすごくこう未来を希望の眼差しで見ていたけれどもだんだんにこう大人になるにつれて現実が迫ってきて気づいたら忘れてしまっている大切なことっていうのがたくさんある。でそれにもう一度こう出会い直していくことで一歩前に進んでいけるっていう物語にしたかったのでその高木がかつてのその子供の頃に出会った、大切な何かにこう出会い直すためにそういったその反射させるようなモチーフ例えばボイジャーのゴールデンレコードの流れてる音とかあとはその緑という高校時代の先生に大人になってから出会い直すとか、そういった構成が結構原作とは大きく異なる点かな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원작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도 영화에서는 조금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작이 60분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는 120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고 새로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타카키가 살면서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다시금 만나고 다시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디까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품고 있던 타카키가 점점 어른이 되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문득 돌아보니 자신이 어릴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지금 한 발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타카키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반사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모티브들을 여러 가지로 영화에 장치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보이저호에 실렸다고 하는 골든 레코드에서 나오는 여러 인사말 같은 소리들을 듣는 씬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 골든 레코드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돌아갈 수 있고, 미도리 선생님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다시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런 장치라든지 그렇게 지금 다시 옛날 것들을 만나게 되는 구성, 그것은 원작 애니메이션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별이라는 게 꼭 단절이라는 건 아니구나.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좋은 이별이라는 것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속상하다보다는 오히려 저래서 좋은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또 영화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작을 보시고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둘 다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의 소감과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이따가 저희 행사 마무리할 시간쯤에 마지막 소감과 질문을 또 재훈 배우님께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아볼게요.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쪽에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감독님의 사인이 담겨있는 초속 5cm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사이드에 계신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예전의 작품 중에 별의 목소리를 보고 나서 사실 제가 이별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 뒤로 조금 피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번 기회에 초속 5cm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약간 이별 이야기인데도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냥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플라네타리움 나오는 길에 이제 우주에 보내는 이제 단어 같은 걸 붙이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타카키가 뭐라고 붙였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 감독님이나 재훈 배우님이라면 거기 뭐라고 적으셨을지가 궁금해요. 재훈 배우님부터.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단어들이 5만 개 정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저는 이 영화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래서 그 보고 싶다가 또 누구를 그리워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아련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정겹고 계속 인생을 살면서 또 뒤돌아보아야 하는 또 시간들이 떠올려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보고 싶다라는 어떤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 저는 남길 단어가 보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해보다 보고 싶다가 더 진짜 같다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재훈 배우님 보고 싶다를 남기기로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감독님은 혹시 어떤 단어를 남기고 싶으실까요? 僕は、どうしよう。僕はやっぱり大丈夫っていう言葉にしたいです。マイクがなくなった。マイクがなくなった。 마이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없어서 그러죠. 마이크가? 마이크를 아마 질문석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이. 이걸로. 객석에 있다. 하이. 네, 저는 역시 한마디만 남긴다고 한다면 다이조브, 괜찮아 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なんかこの映画が皆さんにとっても、日常の中でいろんな悩みとか、不安とか焦り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映画を見て映画館出るときに、生きてると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も大丈夫だなって、この作品が皆さんの背中に手を添えるように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あげられ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도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고민도 있고 불안도 있고 굉장히 초조할 때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마치 해드린 것처럼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등에 손을 딱 얹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영화 보다가 그 생각난 게 이제 전 여자친구 미즈노를 이제 제외하잖아요. 네, 그래서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 겐키, 겐키, 겐키 이걸로 다 통하니까 역시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또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라는 건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구는 잘 지내라고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훌륭한 연기 보여주신 제우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관객분들도 어떤 말을 남길지 그런 생각들 영화 보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좋고 예쁜 말들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쪽 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네, 가운데 쪽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 관객분한테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한 분당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원작을 봤는데 원작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실 큰 설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감독님께서 좀 유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작 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그 유도하신 장치 중 하나가 그 아카리 반지라고 생각하는데 반지를 초반에 계속 안 보여주다가 근데 어느 순간 후반부에 살짝 보여주신 감독님의 의도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저는 인지 못했어요. 네, 얼굴만 봤나 봐.よく気づきましたね。あ、そうか。 네, 아주 잘 보셨네요. 그 반지를요. その見る人によってどのタイミングであかりに、パートナーがいるかっていうのは、最後で気づく人もいればあなたのように途中で気づく人もいるっていうなんかどのタイミングで気づい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思ってなくて、そうだな、だから、なんだろう、見せたいとか、人によってその気づくタイミングが違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なんだろう、でもちょっと考えます。 네, 일단 그 반지를요, 어느 타이밍에 반지를 그 눈치채는지는 관객분들마다 굉장히 타이밍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게 되면 아카리에게 연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거의 마지막에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영화 보는 도중에 그걸 눈치채는 분들이 지금 관객분처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분들께서 이 타이밍에 이걸 눈치채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어떨까라는 것을 좀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ちょっと今どこまで話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ちょっと考えてたんですけど、実は明確に話していいのか分からない、緑があかりが結婚したことをお祝いする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編集では入ってないんですけど、で僕は映画とか、何かの表現というものは
見たそれぞれによってこう捉え方が変わるその余白がある方が好きなんですね。表現されるその創作物の時に、できる限り、今申し上げたようにこう人によってそのあかりんパートナーが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くタイミングがバラバラの方が、この映画からどのようなことを感じ取るかっていうのが変化し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もあってそのシーンはなくしました。 네, 제가 사실 지금 이 대답을 어디까지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미도리가 아카리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씬이 있었는데 편집에서 그 장면을 빼버렸어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영화라는 것은 보는 사람 각자에 따라서 본인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좀 창작자로서 저는 그렇게 여백이 있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보시는 관객분들마다 아카리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각각 그 알게 되는 타이밍도 다르게 되면 영화에 대한 느낌 자체가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장면을 어쨌든 조금만 알 수 있게 넣었습니다. 그 우주에 남기고 싶은 말의 그 포스트잇도요. 사실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썼는지 글자가 보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것이 시네마랄까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배우는 아셨어요? 아카리에게 예, 몰랐어요. 네, 그래서 2009년 3월 26일 날 우리 보기로 했지.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탔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아카리가 그렇게 저기 타카키가 이제 아카리를 만나러 이렇게 갔었던 그 열차가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연착이 돼서 막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훨씬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저도 막 눈물이 너무 차올라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그때 그 기억으로 이제 막 뛰어가서 이제 그 눈 내리는 나무 앞에서 딱 그 뒤통수의 그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나무 이제 쓱 이제 달리로 이동하는 카메라. 그래서 기다리겠구나, 아카리가 있겠구나 했는데 없어서 하면서 그 순간 이제 아카리가 육교 위에서였던 것 같아요. 부르니까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연인이 있었구나 했는데 또 그 전에 그 우주에 관련돼서 또 자기 글씨로 적고 자기 이름을 또 남겼잖아요. 그거를 아카리는 봐서 분명히 이 친구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찾아가지 않았던 건 그 어렸을 때 딱 그 열차에서 헤어질 때 앞으로 다 괜찮을 거야. 너 좋은 일만 뭐 있을 거야. 그게 그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 마음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아카리는 타카키 군을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작 30살이 된 건데 참 저 친구 참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되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미 30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멜로 영화들은 어떤 시기 저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을 그 편지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장면들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가운데 쪽에 계신 관객분들, 제일 먼저 손들어 주신 이 하늘색 옷 입으신 분이 안경 쓰신 분 맞습니다. 노래 들고 계셔 주시면 뒤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네, 본인 맞으세요. 네. 손을 조금만 들고 계셔 주세요.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멜로라는 장르를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이 스페셜 GV를 통해서 조금 용기를 내서 자리에 왔어요. 근데 덕분에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섬세하고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은 멜로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씬이 하나 있어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섬세함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초등학생들은 보통 여자아이가 발육이 좋아서 여자아이가 조금 크고 남자아이가 조금 어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반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10대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막 나쁜 일이 있지도 않은데 혼자 불안이 쌓여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거를 너무 섬세하게 연출하셔서 정말 멋지다. 영화가 일본 영화가 이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화 질문과는 다를 수 있는데 감독님의 취미, 감독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해야 이렇게 섬세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저도 배우고 싶은 욕심나는 기분에서 좋아하시는 거 취미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의 섬세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관객분의 질문입니다. 好きなものっていうのはなんだろう僕はなんかこう矛盾っていうのがすごく好きでこう人っていうのは、例えば僕らが何かの、事件とか、何かの環境とか、その世界と対峙した時に分かりやすく言うとじゃあ僕とイ・ジェフンさんは今日初めてお会いしてお互いにこの人はこういう人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こう人物像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だけど、そんなに人って一面的ではない希望的ではないというか、いろんなイ・ジェフンさんが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僕も今ここでお見せしてる自分もいれば、全然違う側面もあるし自分が思ってもいない自分が突然顔を出す時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だけ世界とかこう僕ら人間っていうのはすごく多面的でこうどの角度から見るかによって全然見え方が変わる。なんかそういうこう日本には矛盾という言葉があって矛と盾っていうその全く相反する真逆のものが一緒になっている状態っていうことを指す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が世界には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よ。光があれば影があるように A というものがあったら必ずその反対の B が用意されててそれのどっちとも言えない状態。いい人悪い人って言い切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そういう矛盾っていうものを目の当たりにした時にすごくこう興奮するっていうか嬉しい。だから僕はまだイ・ジェフンさんの今日この感じしか知らないですけど全然違うイ・ジェフンさんを見た時にすごくさらに興味が湧くそういうのが好きです。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무언가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환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가령 오늘 제가 이렇게 이재훈 배우님을 처음 만났는데 서로 지금은 아마 이 사람은 이재훈님은 혹은 또 이재훈 배우님은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인가 봐라고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일면적이지 않고 단순히 매우 희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재훈 배우님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 말고도 전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신도 몰랐던 측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굉장히 다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될 때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반된 것, 정반대의 것이 하나로 합해진 게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순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A가 있으면 B가, 전혀 다른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도 좋은 사람이면서 또 좋지 않은 면도 가지고 있는 호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면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적인 것을 직면하거나 발견하게 됐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 오늘 본 이재훈 배우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재훈 배우님에 대해서 더 많은 흥미가 끌어오르고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섬세함의 비결은 약간 단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 이재훈 배우님이 탈주를 보시고 오셨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놀라시려면 모범택시를 보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질문에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오전에 보고 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어떤 감독님이신지. 그래서 보니까 전작을 제가 작년에 극장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앳더 벤치가 또 옴니버스로 또 여러 배우들이 한 공간 그 벤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 되게 다 다채로워요. 그게 아 감독님이 이렇게 오늘은 초속 5cm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을 보여줬는데 그 영화는 또 다른 또 모순되는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네, 저 뒤쪽에 손을 아주 높이 드신 분께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한 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떠셔도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작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원작은 시간의 흐름대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를 바꾸신 거랑 그 전체 장면을 원래 원작은 초반에 나오는데 후반으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한 문장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원작은 전체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 지금 연출하신 영화는 후반으로 빼셨더라고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その時代が行ったり来たりすることで高木という人の変化っていうのをこうより感じやすく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子供の時こうだったけど大人になったらこうなってるとか、それを行き交うことでこう時間の流れっていうものが持ってるこうある種の残酷さ、こう時の流れによって人がどのようにこう変化をするかっていうその時間の重みみたいなものをこうより強く描きたいなと思ってあえてこう原作みたいに子供時代高校時代大人時代ってなるんじゃなくてそれがこう行ったり来たりするっていうような構成にします。 네, 일단은 원작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영화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렇게 여러 시간을 계속 오가는 식으로 보여줌으로써 타카키라는 인물의 변화를 아주 잘 알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보여지다가 금방 어른이 보여지다가 다시 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 변화상을 일단 잘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이 가진 잔혹함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 시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관객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을 강하게 그리고 싶어서 구성을 시간을 오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린 시절, 고교 시절, 어른의 시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1시간의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배우님도 오카마 요시키 감독님의 두 편의 작품을 보신 팬이시고 또 감독님도 이재훈 배우님의 탈주를 보신 팬이시니까는 두 분이 또 같은 영화 작업을 통해서 만나서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빨리 오기를 저희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과 또 모레 GV와 무대 인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어린 아카리 역을 한 노아 배우님 만나고 싶다면은 또 한번 그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끝 인사 말씀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재훈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무대 인사 가고 싶다. 애들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진짜 저도 이렇게 또 일본 작품들을 많이 보지만 특히 연기가 이렇게 뛰어났었던 작품이 있었나 최근에 생각해보면 거의 진짜 가장 으뜸으로 사이코 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 작품을 받아들이시고 느끼는 게 배우들의 이 또 연기가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확률은 0.0003%? 네네 0.0003% 맞죠?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이잖아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됐을 때 이 타카키 군의 어떤 그 무미건조한 어떤 일상이 저도 평소에 그런 어떤 감정으로 그냥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면 하루와 그리고 그 일주일 그리고 평생에 남는 그 기억으로 정말 행복하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확률로 또 이렇게 오늘 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요시유키 감독님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거에 아마 반박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 작품을 보셨다면. 그래서 너무너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정말 많은 작품들을 또 세상에 내놓으셔서 관객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시유키 감독님의 팬으로서 또 계속 작품 지켜보고 또 만약에 뭐 오디션 같은 거 하면 저도 볼지 몰라요. 네, 정말 감독님 작품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만적인 마지막 인사 말씀 드려주신 재훈 배우님의 활약에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うですね。なかなか全てが幸せで幸福な状態で入れることってなかなか生きてる以上そう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頭の片隅にある悩みとか迷いみたいなものが、そういうものを抱えながらこの作品見た時に少しでも皆さんの人生の中で心の拠り所というか、この映画館に来るまでの街の中とこの映画館出た後の街の中っていうのは少しでもポジティブな方向に見え方が変わるといいなというか、思ってます。で本当にこれからも頑張って作品を作ろうと思うので、また皆さんに、ご覧いただけるととても嬉しいと思いますし、いつかイジェウンさんとも創作を一緒に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모든 것이 행복한 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한 구석에 고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안고 아마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속에서 약간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마음을 둘 곳을 하나 찾았다라는 식으로 느끼시면 좋겠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나가셨을 때 보기 전에 보았던 거리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작품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이재훈 배우님과 함께 같이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로 통역 해주신 우리 강민아 변호사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말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SNS에도 즐거운 소문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GV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 퇴장은 중간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